공포라디오 이웃집 봉씨의 기묘한 이야기. 그날의 기억. 오늘의 이야기는 이전에 이야기 드렸던 실화령과 관련된 이야기로 닉네임 이은설마님이 고등학교 때 겪은 미스테리한 사연입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은 나이를 꽤 먹었지만 그 기이한 일을 겪을 당시 불과 19살인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제는 계절마저 겨울인지 봄이었는지 너무 헷갈리지만 2, 3월쯤 어쨌든 약간 추운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에 뜻이 없었기에 비록 고3이라는 신분이었지만 밤 늦게까지 공부할 일도 없었고 잠은 늘 평균적으로 7시간 이상 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제가 겪은 경험담이 고3이기에 공부로 인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실까봐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같이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몽롱한 상태로 눈을 비비면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조선시대의 장군의 모습을 한 남자가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를 보자마자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고 여기서 조금만 더 정신줄을 놓으면 쓰러질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주변으로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떠한 기운이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무서운 기운이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가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부르고 있었는데 확실한 건 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워라, 산호라, 내 산호라. 분명히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누구? 나를 부르는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존재가 저를 향해 또 말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를 조심하여라. 늘 조심하거라. 라는 말을 반복했으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흘려들으면 넌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니 그 조선시대의 장군 같은 존재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단편적인 기억 혹은 영화 필름 같은 느낌으로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 순간까지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하철에 떨어져 죽은 제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워낙 순식간에 그 모든 내용이 전달되어서 사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 그 목소리가 굵고 쩌렁쩌렁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나 또렷하게 보았고 기억하기에 저에겐 아직도 신비롭고 무서운 체험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존재가 말하기를 자신의 마지막 윤회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말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옮기자면 내 인간으로서 마지막 윤회는 이순신 장군이었으며 천재의 은혜를 입어 하늘에서 장수로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일련의 사건을 겪었지만 일단은 학생이다 보니 등교는 해야 했기에 놀란 가슴을 추스리고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 학교로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제가 자살할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아 지하철에서 사상사고라고 해서 자살자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한들 내가 자살까지 할 리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리고 그 산월이라는 이상한 이름도 별로 마음에 두지 않고 참 이상한 일이다 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잠시 그것이 나의 전생일까? 라는 의문도 가졌지만 당장은 내가 왜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하고 선로에서 죽어 있을까? 라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 달이나 두 달은 지났을 겁니다. 저는 그 이상한 존재를 본 일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의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마음속으로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학교가 일찍 끝나서 신이 난 상태였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금요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난 김에 학교 근처에 있는 큰 화방에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날이 오늘인지. 저는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릴 때 한 노숙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빤히 쳐다보면 노숙자분이 상처를 받을까 혹은 트러블이 생길까 하여 바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노숙자는 별 생각 없이 탑승은 하지 않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지하철을 매일같이 탔는데 지하철을 탑승하는 쪽에서는 노숙자를 거의 보기 힘들었고 워낙 자주 가는 곳이기 때문에 노숙자가 있다는 사실이 약간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화방에서 물건을 좀 사고 지하철로 다시 향했습니다. 화방에서 산 물건들이 너무 좋아서 봉지를 흔들면서 걸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저는 맨 앞쪽 1-1 승강장에 서게 됩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바로 처음 지점인 그 승강장 말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중간이나 끝 지점에 섰을 텐데 그날따라 저는 1-1 승강장에 서서 집에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지하철이 멀리서 오는 소리가 들리며 도착을 알리는 안내방송과 함께 벨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이순신이었다는 그 존재를 보았을 때 들렸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아라. 지금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니라. 뒤를 돌아보아라. 정말 이런 사극 같은 말투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짧은 시간에 이상한 감정들을 느끼며 뒤를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제 뒤에는 지금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인상 좋은 젊은 아주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지하철을 기다렸는데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때까지도 지하철이 온다는 벨소리는 요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지금 뒤를 돌아보아라. 그래서 저는 1-1 승강장에 선 채로 혹시나 하며 고개를 뒤로 돌려 제 뒤에 아주머니를 쳐다보았고 다시 그 뒤에 누가 있나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아까의 그 노숙자였습니다. 그때 다시 머릿속에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장면의 내용은 노숙자가 저와 그 아주머니를, 즉 두 사람을 동시에 지하철로 밀어 죽이는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을 피하면 저와 아주머니는 살지만 한 달쯤 지나 또 다른 누군가가 저 노숙자에게 떠밀려 죽게 된다는 메시지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이 지하철역에 얼씬도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워라, 다시는 이곳에 발을 딛지 말거라. 또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때 당시 제 심정이 기억납니다. 사색이 된다고 하죠. 그 짧은 순간에 이 일들이 모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으며 저는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제대로 유지하려고 애쓰며 그 노숙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마주보는 자세로 뒤돌아선 채 개걸음으로 걸어서 5m쯤 간격을 확보했고 그 후에 다른 승강장으로 간신히 침착하게 걸어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 지하철을 결국 보냈고요.
그 다음에 오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개걸음을 걸으며 천천히 물러설 때 노숙자의 표정은 마치 전현이 왜 저러지?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어서 제 뒤에 있던 아주머니도 제 이상한 반응을 보고서 다른 자리로 가버리셨고요. 사실 그때 제가 피한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일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확증 같은 것은 없었지만 저는 계속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저 대신에 죽는다고 하니 너무 끔찍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하니 더욱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를 안 하더라도 고3이었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당시 지하철에서 무료로 주던 신문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 뉴스에도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어느 지하철역에서 노숙자가 어떤 아주머니를 밀어서 지하철 선로에서 죽게 만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일종의 묻지마 지하철 떠밀기였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 때문에 스크린 도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 아주머니의 남편분이 많은 노력을 하신 끝에 현재는 스크린 도어가 잘 설치되어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존재가 저를 비참한 사고로 귀신밖에 못 될 상황 속에서 구해주었다고요. 실제로 그 말도 해주었습니다. 지금 네가 죽으면 너는 평생 귀신밖에 될 게 없다. 라고 말이죠. 아직도 가끔 지하철에 가면 그때의 그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닉네임 이은설마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은설마님에게는 너무 신비하고 기묘한 일이겠지만 누군가는 끔찍한 사고로 죽게 된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